매일 산에 거뜬하게 오를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비결이 뭔가요? 이게 스틱이 이 자식보다 더 효자래요. 이게 이제 무릎을 많이 보호해준다 하는 말을 모두 주위에서 하잖아요. 관절염도 있고 연골 손상도 있지만 89세의 나이에도 등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비법이 뭔지는 사실 신옥자 씨가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매일 산에 거뜬하게 오를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비결이 뭔가요? 올 수 있는 거는 다른 비결은 없고, 예. 이게 스틱이 이 자식보다 더 효자래요. 이걸 써보니까네, 너 자식이 누가 저 부모를 이렇게 이끌어 줍니까? 이게 이제 무릎을 많이 보호해준다 하는 말을 모두 주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옥자님께서 등산 스틱 얘기하셨는데 노르딕 워킹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맞아.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는 등산 스틱밖에 안 들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노르딕 워킹이에요? 예, 노르딕인데 실제 핀란드에서 1930년대 시작해 북유럽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평지도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라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종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걷기 힘들다면 스틱을 이용해서 걷는 게 좋은데 노르딕 워킹이 등산할 때 무릎의 하중을 좀 덜 가게 하고 전신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워킹 방법인데 이 관절을 보호하면서 걸을 수 있다면 이 그 스틱을 이용해서 걷는 거 이게 바로 노르딕 워킹입니다. 다리가 아니라 상체가 앞서는 걷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틱에다가 하중을 충분히 주면 내 무릎에는 충격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이어서 무릎 관절이 약한 노년층에 등산 시에 관절 보호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우리 또 훌륭하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오늘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그 등산 스틱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게 진짜 넘어지지 말고 그냥 안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어머니를 보면은 관절에 이게 보호에 그냥 큰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잘하고 계셨네요. 잘하고 계신 거네. 예. 우리 엄지쌤들, 우리 신옥자 어머니께 더 추천해 주실 뭐 팁 있으실까요? 건강하게 또 어머니 지내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추천을 하나만 더 드린다 그러면 희첨 또는 희렴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서요. 그 희첨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희첨차가 이제 국화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국화. 그러니까 크게 볼 때 이제 국화랑 이제 사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화과 식물의 전반적인 특징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조금 더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또 혹시나 이제 연세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중풍 이런 풍들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혈압을 적절하게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돼서 또 많이 다용하는 차니까요. 또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도 또 겸해서 드실 수 있는 좋은 차니까 어머니 또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또 곁들여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암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질환이 바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발병하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공포의 질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 관절염은 60세 이후에 환자 수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자, 박용호 선생님, 그 이유가 뭔가요? 대표적으로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약 470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고요. 또 관절염은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변형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이제 관절이 망가지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거죠? 바로 대사질환까지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대사질환? 이 관절염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여 활동량이 저하되는데요. 기초대사량 역시 낮아지다 보니까 비만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는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약 1.4배가 높고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할 가능성도 정상인보다 무려 16%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을 만나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증인데요.
극심한 통증과 또 관절염으로 인해서 다리 모양이 변형까지 오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거동을 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누워있게만 되고 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우울증이 동반되게 되는 건데요. 45세 이상 성인 12,664명을 대상으로 골관절염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 골관절염이 있을 때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이해되고 진짜 또 우리 여성들은 또 주기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관절염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병상 생활이 지속되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할 것 같습니다. 진짜 보니까 이게 병을 이기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참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막 쏟아지고 이렇게 기운을 쭉쭉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축 처지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식품도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약재 겸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뭐고 보스웰리아? 네. 사탕인가? 뭐지? 사탕 같다. 사탕 아니야? 네. 이제 이 보스웰리아는 인도 고산지대 등에서 이제 자라는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을 굳힌 100% 식물성 원료인데요. 2년에 1회 한 그루당 400 내지 500g 가량 정도만 채취가 가능한 귀한 소재입니다. 각종 궤양 등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빠지지 않고 쓰이는 일종의 이제 한약에서도 한약재로 쓰이고요. 이 동의보감에는 염증과 진통을 다스리는 약재로 이미 그 전부터 기록되어 있을 만큼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이게 한약재였군요. 아니 그럼 이 보스웰리아가 관절염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보스웰리아의 핵심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스웰릭산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을 저해해서 염증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특정 부위가 아닌 모든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 등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한 연구에 따르면은 쥐에서 연골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연골세포에 염증을 유도를 시켜놓고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넣어봤더니 염증 억제 능력이 이 대조군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이 오히려 증가했지만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처리한 대조군 대비 염증 유발 물질 활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역할도 있는데요.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증가시켜줍니다. 골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자 연골 조직 단백질의 50%를 차지하는 콜라겐이 늘었습니다. 또한 관절 유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인 아그레칸이 증가되었고요. 이 관절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어서 관절 연골의 보호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이 연골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절 건강에 있어서 연골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관절이고 관절 사이에는 한 3mm 정도 아주 얇은 물렁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골이라고 합니다. 연골은 뼈 사이에서 마찰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닳아서 없어지면 이게 관절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을 잘 관리하는 게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관절 건강의 핵심이 연골이라고 했는데 보스웰리아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체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보스웰리아의 효능, 관절 통증 감소. 네, 무릎 관절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보스웰리아 섭취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비교했더니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환자들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반해서 무릎 통증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겨울이 되면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고 아프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금 점점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사는 게 아니다.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나도 한 6년 전에 너무 심하게 막 걸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찼거든요. 근데 물이 차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이쪽 다리가 아프다고 반대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오더라고요, 이게. 부어가지고. 하나가 아프면 네.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한 2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붓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보스웰리아가 무릎 붓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보스웰리아의 효능 붓기 감소. 관절염이 생기면 왜 무릎이 붓느냐는 이유는 이 연골이 닳으면 뼈가 이제 노출되면서 거기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관절염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할막에서 이게 정식이 되며,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점점점 많이 되면서 관절이 붓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와 붓기와 보스웰리아가 관계되는 논문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보스웰리아 섭취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비교해봤더니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환자들은 섭취하는 대조군에 비해서 무릎 붓기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통증도 줄고 붓기도 잡혔다면 네. 걷거나 움직이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어요. 자, 다음 내용도 보여주세요. 보스웰리아의 효능 활동 장애 감소. 네, 그렇죠. 이제 활동 장애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활동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뭐 무릎 구부림이라든지 각도 그리고 도보 거리 등이 증가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또 특히 불편한 게 양반다리인데요. 뭐 양반다리 할 때나 무릎 움직임을 할 때 이 가동 범위 역시 많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걸어 다닐 때 무릎이 더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챙겨 먹어야 될 약들이 영양제 이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 약 먹는 거를 정말 저만 그런가요? 깜빡깜빡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중간에 그 섭취를 중단하면 다시 또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아주 놀라운 실험이 있는데요. 이 관절염을 갖고 있는 66명의 40에서 70세 남녀를 대상으로 이 보스웰리아를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한 뒤에 바로 상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개선 상태를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이 관절염 지수인데요. 이 대조군을 먹은 쪽은 빠르게 관절염 지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섭취를 중단하고 나자 지속적으로 효과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스웰리아는 통증, 근육 결림, 또 활동 장애 항목에서 비교적 천천히 효과가 나타났지만 섭취를 멈춘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효과가 쭉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섭취를 할 적에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보스웰리아는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의 경우 하루 1000mg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중에 보스웰리아 유사품 혹은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